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깊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역사의 갈피마다 그러했듯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때면 하늘의 뜻을 묻고 시대의 징조를 찾으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징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닌 어쩌면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침묵이 흐르던 김포의 한 기도처. 그곳에서 10년간 나라의 큰 슬픔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한 보살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거대한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이 눈물은 한 개인의 불행이나 행운을 점치는 가벼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노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운명과 직결된 하늘의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첫째,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젊은 세대의 마음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둘째, 가장 굳건히 믿었던 사람의 칼날 같은 배신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동맹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의 입에서부터 결단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미신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그녀의 기도처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살의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개인의 기륭화복을 논하기 전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가리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사람의 사주팔자를 꿰뚫어 본 그녀는 그의 운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0년간 본 사주 중 가장 기이하고 무거운 팔자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시대 대한민국에 던진 하나의 시험지와 같다. 그녀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마른 가지에서 잎이 돋거나 꽃을 피우는 등 이상한 징조를 보였다는 신비로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초봄,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임에도 그 나무에서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나무조차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의 구군이 결정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어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그가 겪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겪는 시련이고 그가 받게 될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주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놀라울 정도로 그 궤를 같이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향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1960년에 태어나 치열했던 산업화와 뜨거웠던 민주화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경로가 한 나라의 운명과 이토록 정확하게 겹치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젊은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치에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다 여겨졌던 20대, 30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비판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회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부흥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하늘이 내린 강력한 힘, 천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운과 인복의 극단적인 부조화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천운, 즉 하늘의 운은 유난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선택하여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보호하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절체절명의 위기들, 정치 입문 후의 숱한 시련들,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매번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은 기적처럼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은 올해 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거세게 발동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또 한 번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복이었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충성스러운 참모와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를 곁에 두는 복을 말합니다. 그의 팔자에는 이 인복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큰 뜻을 주었지만 그 뜻을 함께 이룰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산속에 홀로 우뚝 솟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으면 언젠가는 부러지고 맙니다. 그는 늘 저 나무처럼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끝까지 함께할 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사람들이 없었고 측근이라 믿었던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으며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 부릅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순물을 태워내야 순금이 되듯 하늘은 그를 더 순수하고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묵묵히 그의 옆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보살이 본 두 사람의 인연은 평범한 부부의 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여인의 기운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여자의 몸에 장군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강하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하늘이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보낸 유일한 동반자이자 방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녀가 그의 뒤에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대신 맞아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사주는 태생적으로 남편이 받을 공격을 대신 받고 남편이 져야 할 짐을 나누어지는 방패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강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부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업보이자 숙명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자인 동시에 가장 혹독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원칙적이고 고지식하며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롭고 화려합니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를 적으로만 여기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화합의 가르침입니다. 보살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편을 돕는 내조의 길을 깨닫는 순간 그때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머지않았습니다. 곧 이 땅에 닥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9월과 10월 사이에 이 땅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외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한때 하늘의 선택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순간의 판단착오와 주변 사람을 잘못 쓴 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보살은 위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야 찬란한 무지개가 뜨는 법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 과정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그랬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거친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진짜 선장이 누구인지 찾게 되는 법입니다. 다가올 위기는 오히려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은 점점 더 큰 흐름이 되어 기성세대의 진영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공감 하나하나가 이 땅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하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가슴 속에 뿌려졌습니다. 진영을 넘어서는 연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은 병들고, 집은 불타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가 한 일은 매일 아침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마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한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만드는 것. 변화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보살은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 기술 강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정신적 지도국이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헛된 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용이 하늘로 솟구치기 전에 깊은 연못에서 힘을 기르듯 대한민국은 지금 그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새벽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기회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려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검사 시절의 고집, 대통령 시절의 아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증오를 선택하면 분열이 깊어질 것이고, 이해와 화합을 선택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작은 촛불들이 모여 광장을 밝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미움과 분노의 불이 아닌 사랑과 지혜의 빛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일하는 동료를 격려하는 작은 실천들. 이런 씨앗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다시 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일념이 천년의 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품는 하나의 선한 마음이 천년의 국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실패를 딛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우리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부터 증오를 버리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분열을 멈추고 화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이 준비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되는 분열과 쇠락의 길, 다른 하나는 화합과 번영의 길.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반드시 고치 속에서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아름답게 날아오르기 위해 고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내일 직장에서 보여줄 작은 배려 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때가 왔으며